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늙어서까지 버리지 못한 한 가지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쉰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억울했다. 나는 희생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고 있다면 그 고통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 살아오며 너무도 많이 본 현실입니다. 나는 배우로 살아오며 수많은 노인을 연기했고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는데도 말년이 쓸쓸하고 고단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평생을 고생만 하셨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얼굴이 편안하고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태도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평생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젊을 때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참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기억을 늙어서까지 붙들고 사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야 합니다. 대신 말 한마디의 무게는 더 깊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무거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운은 집안에 남고 말투에 묻어나고 표정과 숨결에까지 스며듭니다. 복이라는 것은 조용한 곳에 머뭅니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곳, 마음이 가벼운 곳에 앉아있지 불평과 한숨이 가득한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지혜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반대로 갑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고 억울함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얼굴은 굳어지고 삶의 운은 메말라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해서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늙어서도 싸우며 사는 삶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길입니다. 어떤 것은 끝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도 그렇고 억울함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어떤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노년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사람이 늙어서까지 원망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성격이 나빠서도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전 세대는 말이 적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참아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삶의 많은 부분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여유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쌓인 상처가 노년이 되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긴다는 이유로 마음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간은 많아지지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듭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왜 나만 그랬어야 했나라고 되묻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위로가 아니라 고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은 처음엔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해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원망은 마음속에서 굳어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창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말이 불만으로 들리고 모든 행동이 무시로 느껴집니다. 자식의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이웃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은 큰 일이 아닌데도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이해를 지키려 해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아집니다. 그렇게 주변은 조금씩 비어갑니다. 그때 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기운이 그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말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고 그 방향은 삶의 흐름을 만듭니다. 늘 과거의 억울함을 말하는 집에는 현재의 온기가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늘 불만이 오가는 공간에는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소란스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억울함이 가득한 마음보다는 체념과 이해가 섞인 마음 곁에 머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옛날 장면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아직 그 상처가 삶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다음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두 번 외로워집니다. 한 번은 몸이 늙을 때이고 또 한 번은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자식들도 나를 귀찮아해. 그 말 속에는 서운함이 있고 그 서운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항상 냉정함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때문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과거의 억울함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대화의 끝은 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식에게 조언을 해주려다가 어느새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도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짧아지고
연락은 뜸해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도 없고 큰 다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생각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더 움켜쥐게 됩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슬픈 구조입니다. 외로움이 원망을 만들고 원망이 더 큰 외로움을 부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겹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내 또래 중에 나만 이렇게 되었어. 이 비교는 마음을 더욱 메마르게 합니다. 비교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갈라놓고 현재의 삶을 늘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평온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 억울해. 그 말은 점점 그분의 얼굴이 되었고 그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고 너무 늦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상처를 품고 사는 노년은 상처를 다시 만들 뿐 치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해답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고. 노년에 필요한 변화는 새로운 각오나 결심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을 덜어내야 합니다. 특히 과거를 설명하려는 말, 자신의 희생을 증명하려는 말, 억울함을 이해받으려는 말입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기대를 덜어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존중해 주길 바라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특히 노년의 기대는 상처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세상은 세상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응을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설명하려 하지도 말고 맞서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빠른 말이 아니라 느린 침묵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물건 이야기 같지만은 결국 마음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물건 중에는 오래된 감정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고 그 장면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정리란 버림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는 인사입니다. 여기까지였다 라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집이 가벼워지면은 사람의 숨도 가벼워집니다. 숨이 가벼워지면은 마음의 흐름도 바뀝니다. 노년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늦게 반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하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복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크게 오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게 옵니다. 하지만 오래 머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느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말이 많지 않고 표정은 담담하지만 그 얼굴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긴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싸움을 끝낸 사람입니다. 노년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노년은 이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오늘을 계속 소모합니다. 그 결과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드는 것은 주름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입니다. 원망을 안고 사는 노년은 아무리 건강해도 지칩니다. 반대로 조금 체념할 줄 아는 노년은 몸이 불편해도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은 이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숨쉬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노년의 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람의 태도를 보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반응을 늦춘 사람 곁에 복은 오래 머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안에서 싸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삶을 대하던 태도입니다. 원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품고 잠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현재를 잃는 일입니다. 오늘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늙어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잘 마무리된 인생입니다. 이제 당신의 저녁이 조용히 평안하기를 바랍니다.